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베드락을 이용한 이제 AI 에이전트 포텐스다 개발기를 발표할 코멘터의 김창섭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늦은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이렇게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이제 코멘터와 포텐스닷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한 핵심 기능 그리고 안정성과 보안을 위해서 했던 일 그리고 향후 계획 이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멘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코멘토는 이제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커리어와 관련된 고민을 나누는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현직자의 실제 업무를 학습할 수 있는 실시간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현직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코호트 기반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업 사이드에서도 스타트업 일경험 프로그램이나 메타버스 가상형 인턴십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텐스닷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이제 기업의 AX 전환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개인의 워크플로우를 분석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한 다음에 그 과제를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도와주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이걸 하면서 이제 AI 에이전트도 이제 같이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B2C로는 지금 쓸 수는 없어가지고 지금은 B2B로만 쓸 수 있어서 참고 바랍니다. 이 에이전트를 개발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사내에서도 AI 활용도가 되게 높은데요. 이제 사내에서 이제 좀 사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고 싶다, 혹은 DB 쿼리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아니면 저희 코멘토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나가도 기업에서 생각보다 AI를 못 쓰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쓴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제 민감한 데이터가 이제 올라가서 전달이 될까봐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데서 이제 사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한번 쓰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좀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쓰고, 그래서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앞에서 많은 베드락 설명을 들었을 것 같은데 이 베드락은 고성능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라그나, 가드레일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보안이 중요했는데 보안적인 측면으로 봐도 프롬프트나 이제 AI랑 했던 대화가 저장이 되지 않고 그걸 모델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은 뭐 일종의 이제 아마존 내 독립적으로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 모델을 제공해주는 업체한테도 저희가 나눴던 대화나 그런 데이터들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하면 보안에 강화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아마존 베드락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저한테 가장 익숙한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한 8년 이상 이렇게 아마존을 썼는데 매니저분들과 SA분들이 정말 잘해주십니다. 예, 정말 감사하게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할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베드락을 쓰게 되면 이제 AWS에서 교육과 이제 기업 사례들을 많이 발표해 주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없고 이걸 쓰면 좀 저희도 빠르게 뭔가 MVP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이제 싶었습니다. 이제 포텐스닷의 핵심 기능을 개발 과정인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필요했던 기능은 채팅, 너무 당연하게도 채팅이 필요했고, 그리고 스트림이 적용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도 저희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모두 기억을 할 체이닝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랭체인을 쓰려고 저희가 했거든요. 왜 랭체인을 쓰려고 했냐면 랭체인은 많이 쓰는 기술이기도 하고 레퍼런스도 많고, 심지어 AI한테 좀 코드 좀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랭체인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랭체인을 쓸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공부할 것도 많고 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랭체인을 쓰면 좋기는 한데 좀 저한테는 좀 허들이 높고 빠르게 MVP를 만들기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바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중에 컨버스 API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컨버스 API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모든 모델에 작동하는 일관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쓰다가 모델을 바꿔도 그냥 모델 변경만 해도 작동이 되게 쓸 수가 있고요. 컨버스 스트림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정 필요 없이 스트림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체인과 파일 첨부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도구 사용 및 가드레일과의 통합도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도화를 하거나 확장을 할 때 되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버스 스트림을 이용한 예제인데요. 이제 메시지에 이렇게 어레이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체이닝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밑에 컨버스 스트림을 쓰는 것만으로도 바로 스트림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설정 필요 없이 이 정도로만 해도 이제 다 쓸 수가 있고요. 파일 첨부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 메시지에다가 도큐멘트랑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소스의 바이트에는 이제 베이스 64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고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랭체인이나 다른 기술을 썼다면 파싱이나 인베딩까지도 아마 신경을 썼을 텐데 이걸 씀으로써 그런 제약 없이 바로 쓸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비디오 전송 기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참고차 이제 적어봤고요. 네, 좀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20개 이미지만 쓸 수 있고요. 크기는 3.75메가 이하, 그리고 8000 픽셀 이하의 이미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확장자는 PNG, JPEG, 그리고 GIF, WebP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JPG를 올리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꼭 JPEG로 쓰셔야 되고요. 도큐멘트 같은 경우에도 5개의 문서만 쓸 수 있고 4.5메가 이하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확장자는 PDF, CSV, 워드, 엑셀, HTML, 텍스트, MD 파일이 가능하고요. 도큐멘트에는 네임필드가 존재하는데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도큐멘트 1, 뭐 2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게 제가 써볼 때는 이게 되게 작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모델을 써가지고 파일이 올라왔을 때 네임필드를 이제 모델한테 추천받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에 PPT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PT를 MD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좀 괜찮았던 2개의 패키지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PPT X2MD고 하나는 마크잇다운입니다. PPT X2MD는 복잡한 도형이 있는 글자까지 추출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전부 추출이 가능해서 좀 좋은 점이 있었고 마크잇다운은 되게 깔끔하게 좀 출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MD로 바꿔서 바로 쓴다고 하면 마크잇다운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징 기술인데요. 이게 API를 쓰신 분들이라면 알 것 같은데 이 웹 브라우징 기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오픈 AI가 이제 웹서치 API를 내놨더라고요. 쓰기 편하게.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쓰기 편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희는 만들어야 했고요. 그걸 만드는 방법은 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AI 모델이 외부 기능을 호출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실시간 정보나 특정 기능 수행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특정 기능 수행은 뭐 DB에 연결해서 사용한다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함수 호출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구가 작동되는 방식은 먼저 이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이제 모델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툴 컴피그를 그때 같이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AI 모델은 함수의 호출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 함수의 결과값을 다시 AI 모델에게 전달하면 최종 답변을 받는 형태입니다. 툴 컴피그는 JSON 스키마로 작성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레이로 여러 개의 도구를 작성해서 쓰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브라우징을 썼을 때 최초에 썼던 툴 컴피그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툴 컴피그에 쓰는 것만으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했던 팁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도구를 쓰게 되면 URL을 AI가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가끔 AI가 접속이 안 되는 그런 URL을 던져줄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URL을 2개에서 3개 정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커스텀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엔트로픽에서 나온 베스트 프랙티스인데 좀 디테일하게 쓰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도구가 뭔지, 언제 쓰이고 언제 안 쓰이는지, 그리고 안에 있는 파라미터도 어떻게 쓰이는 건지 잘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예제를 쓰기보다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사례인데요. 되게 간단한 디스크립션과 설명이 없는 프로퍼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거를 이제 긴 디스크립션과 이제 프로퍼티에도 디스크립션을 써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라. 이게 이제 엔트로픽에서 사용하는 권장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검색은 구글에서 해주세요.
혹은 검색 엔진 사용 시 영어로 검색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잘 작동하고요. 뭐 도구도 2번 사용해 주세요. 실패하면 재시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날짜 명시는 꼭 이때만 쓰기보다는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쓰면 좋은데 날짜 명시를 하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징을 쓸 때 사람들이 뭐 어제 최근에 이런 얘기를 쓰기 때문에 날짜 명시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안정성과 보안을 위해서 했던 작업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크로스 리전 인퍼런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락을 한 개의 리전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리전을 쓴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트래픽이 분산이 되어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라우팅 비용이 없어가지고 비용적으로도 뭐 더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쓰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 앞에다가 US 닷 이렇게 붙이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리전을 쓰기 때문에 US 닷을 붙였는데 만약에 유럽을 쓰면 EU, 뭐 아시아 쪽을 쓰면 APAC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작업이 백오프인데요. 이 백오프는 재전송을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API 호출이 실패했을 때 재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3초마다, 뭐 5초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백오프는 이제 지수적으로 그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충돌을 줄이고 과도한 트래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백오프만 쓴다고 충돌이 막아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2초, 4초, 8초가 가도 다 몰리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터라는 걸 같이 쓰게 되는데요. 이 지터는 백오프에다가 무작위 랜덤 값을 더해가지고 재전송을 진짜로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쓰는 방법은 이제 0에서 백오프 시간까지의 사이 중에 랜덤 값을 이제 뽑은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숫자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캐파를 더 가지고 더 작은 값을 쓰게 됩니다. 이건 이제 AWS 블로그 중에 백오프와 지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글에서 이제 그래프를 가져온 건데요. 이제 왼쪽은 백오프를 썼을 때 시간별로 콜 카운트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 때 지수적으로 증가는 하지만 콜 카운트는 거의 일정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지터까지 적용한 그래프를 보시면 콜 카운트가 엄청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백오프와 지터를 파이썬으로 작성해 본 예제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게 다 있는 거라서 한번 이제 확인차 썼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이나모DB도 쓰고 있는데 여기서 했던 보안은 이제 KMS를 이용한 암호화를 하고 있고요. IAM 정책을 사용해서 인증을 하고 있고 VPC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액세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DB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암호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눈여겨본 게 이 다이나모DB TTL인데요. 이 다이나모DB TTL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TTL을 활성한 다음에 TTL로 쓸 컬럼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 컬럼에 날짜 값을 넣게 되면 그 날짜가 지나면 그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좀 좋은 게 이게 다이나모DB의 쓰기 처리량을 소비하지 않고 삭제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효율적이 있고요. 다만 좀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이 TTL은 바로 삭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삭제 대기열에 있다가 며칠 내로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는 보장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전략적으로 좀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S3에서 했던 보안은 이제 퍼블릭 액세스 방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IAM을 이용한 최소 권한 정책 사용하고 있고요. KMS를 이용한 암호화 하고 있고 VPC 엔드포인트를 이용한 액세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TTL과 비슷한 개념이 S3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특정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제가 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파일을 삭제를 시키거나 다른 스토리지로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삭제한 데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바로 삭제는 되지 않고 이제 며칠 내로 삭제가 됩니다. 다만 삭제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시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포텐스 닷의 향후 계획인데요. 저희는 지금 챗봇을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이 챗봇을 이용할 때 저는 이제 파일 첨부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널리지 베이스를 이용해서 라그를 좀 구현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챗봇은 사용자가 만들 수도 있지만 좀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저희는 포텐스 닷에 커뮤니티 사이트도 같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계속 이제 S3에 업로드를 하고
이 S3 업로드가 있는 걸 바로 락으로 써가지고 싱크를 맞춰가지고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챗봇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금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데이터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문서나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오디오 파일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 기능만 봤을 때는 뭐 이전에 있던 기능이긴 한데, 이 데이터 오토메이션의 장점은 널리지 베이스에서 바로 파싱을 가능해서 파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멀티 데이터에 대해서 손쉽게 라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래프 라그를 되게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널리지 베이스에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래프 라그를 쓰고 싶다면 이걸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베드락에 있는 에이전트나 가드레일, 프롬프트 라우터와 같은 기능들도 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이 프롬프트 라우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생각했던 개념인데, 이게 뭐 긴 대화나 사용자 이제 프롬프트를 전달할 때 긴 대화를 쓸 수도 있고 짧은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짧은 대화를 했을 때 비싼 모델을 쓰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라우터를 쓰면 이제 짧은 대화가 오면 저렴한 모델을 쓰고, 긴 대화를 하게 되면 뭐 좋은 소넷 모델을 쓰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제 멀티 AI나 멀티 에이전트라는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좀 생각해보고 AI나 에이전트가 이제 멀티로 쓰거나 오케스트레이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지난주에 AWS 블로그에서 멀티 에이전트에 대한 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베드락을 쓰게 되면 이제 멀티 에이전트 구현도 좀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저희가 가는 길에 베드락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라그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쉽게 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갖고 왔던 재미있는 기능은, 저희가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다 보니까 좀 AI 베이스대로 좀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토 CRM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CRM을 보낼 때도 기존에 썼던 게 아니라 AI가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보낼지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끝나고 저기서 Q&A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혹시 질문이 있다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들으러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